안녕하세요. 미스터리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SNS의 위치 공유 기능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구들과 재미로 켜놓은 이 기능이 끔찍한 스토킹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위치 공유 기능 때문에 실제로 겪었던 소름 끼치는 실화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절대 채널 고정해주세요. 스냅챗에 스냅맵이라는 새로운 기능이 생긴 이후로 사실상 친구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됐죠. 물론 그 기능을 켜놓기로 선택한 친구들에 한해서지만요. 저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동안 그 기능을 켜뒀었어요. 아마 친구들한테 내가 바쁘게 지낸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평범한 학생입니다. 요즘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스냅챗은 정말 엄청나게 유행이거든요. 만약 스냅챗 계정이 없으면 친구들이 왜 없어? 하고 물어볼 정도니까요. 심지어 소위 말하는 아싸들도 스냅챗은 다 해요. 정말 이상한 애들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그런 애들까지도요.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강우진이라는 애 때문이에요. 그 애는 초등학생 때부터 사회성이 부족하고 늘 겉도는 아이였어요.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다들 그 애한테 뭔가 좀 꺼림칙하고 불쾌한 구석이 있다는 건 동의했죠. 그런데 그 애가 스냅챗을 하고 있었고 어떻게 알았는지 다른 애들의 아이디를 알아내고 다녔나 봐요. 제 아이디도 그중 하나였던 거죠. 12월의 어느 추운 날 스냅챗에서 강우진 님이 회원님을 친구로 추가했습니다 라는 알림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 애인 걸 바로 알았고 그냥 친구 추가를 해줬어요. 왜 그랬는지 아마 제가 너무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 그랬나 봐요. 저를 추가하고 몇 분 뒤 그 애한테서 사진 한 장과 영상 하나가 왔어요. 열어보고 싶지 않았어요. 분명 이상한 내용일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대체 뭘 보냈을지 궁금하기도 했죠. 그래서 최대한 관심 없는 척하려고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서야 그걸 열어봤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귀개했어요. 학교 식당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영상은 점심시간 끝나는 종이 울리고 식당에 있던 모든 애들이 일어나는 장면이었죠. 물론 저도 포함해서요. 그 애는 저를 확대해서 제가 식당을 나가는 모습을 촬영했어요. 최악은 영상 아래에 쓰여있던 문구였어요. 귀엽네, 키크, 라고요. 저는 그냥 무시했어요. 정말 삭제 직전까지 갔지만 왠지 모르게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고 친구들과 스냅챗을 하고 있는데 강우진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불행히도 제가 실수로 알림을 바로 눌러버렸고 너 서린로에 살지? 라는 메시지를 바로 보게 됐죠. 저는 응 이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바로 답장이 오더군요. 이번에는 정말 한참 동안 열어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애는 더 많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말이지 그 애를 차단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이젠 사진까지 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밤엔 절대 열어볼 생각 없는 그런 사진들이요. 제가 답장을 늦게 할수록 흥미를 잃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TV를 끄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 방 창문과 옷장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이게 대체 뭐야 하고 중얼거렸죠. 창문이나 옷장을 열어둔 기억이 전혀 없는데 방 안은 꽁꽁 얼어붙을 것처럼 추웠어요. 휴대폰을 보니 강우진에게서 온 새로운 알림이 잔뜩 와 있었어요. 그 순간 직감했죠. 혹시 이 짓을 한 게 그 녀석일까? 저는 서둘러 스냅챗을 켜서 강우진이 보낸 스냅들을 열어봤어요. 처음엔 어젯밤 길거리 사진으로 시작해서 저희 집 사진, 제 방 창문 사진, 그리고 창문을 통해 찍은 제 사진, 제 방 안에 서 있는 강우진의 사진, 마지막으로 제 옷장 안에서 찍은 침대에 누워있는 제 사진까지. 그게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확인했죠. 메시지가 정말 많았는데 대부분 답장에 왜 이렇게 답장이 늦어? 같은 내용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내가 너 보러 갈게. 크크. 너 스냅맵 켜놨잖아.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난 사람들이 자는 걸 보는 게 좋아. 네 스냅맵으로 널 찾았어. 괜찮았으면 좋겠네. 넌 귀여우니까. 아, 혹시 궁금해하실까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남자입니다. 나머지 메시지들은 일어났어? 뭐해? 같은 것들이었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대화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찍었어요. 안타깝게도 사진들은 너무 늦기 전에 스크린샷을 찍을 생각을 못했지만요. 저는 강호진의 스냅챗 계정을 차단했고 부모님은 이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죠. 아버지가 주로 경찰에 연락하는 일을 처리하셨는데 이게 꽤 큰 사건으로 번졌어요. 경찰이 수사를 해야 했고 학교까지 연루됐죠. 들어보니 강우진은 알코올 중독인 홀아버지와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니 많은 게 설명되는 것 같았어요. 강우진이 스냅맵을 통해 저를 찾아왔다고 인정한 스크린샷은 충분한 증거가 되었어요. 그 애가 청소년 주거침입죄로 기소될 만큼의 증거였죠. 그 일 이후로 학교에서 강우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마 아버지와 함께 아주 먼 곳으로 이사간 걸로 추정돼요. 저는 1년 넘게 스냅챗을 사용해왔어요. 제 인생에서 일어나는 멋지거나 웃긴 일들을 공유하는 용도로요. 고등학교에는 꼭 그런 이상한 애가 하나씩 있잖아요. 친구 사물함에 죽은 쥐를 넣어두고는 장난이었다고 말할 법한 사이코처럼 행동하는 그런 애요. 우리 학교에서는 그 애 이름이 알렉스였어요. 민준이는 예전부터 좀 문제아로 유명했어요. 정학도 여러 번 당했고요. 머리는 항상 바가지 머리에 피부는 정말 창백해서 저희들끼리는 드라큘라라고 불렀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한창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 알림이 울리는 거예요. 확인해보니까 바로 그 민준이한테서 온 인스타 DM이었어요. 저는 걔를 팔로우한 기억이 전혀 없는데? 아마 제 프로필을 보고 연락했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서로 마팔이 되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활동 내역이 보이는 걸 보니 제가 언젠가 수락을 했던 모양이에요. 전혀 기억이 없는데도 말이죠. 저는 일단 핸드폰을 내려두고 하던 게임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게임에서 지자마자 다시 핸드폰을 들었죠. 잠금을 풀고 민준이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그건 문고리, 더 정확히 말하면 문 잠금 장치를 엄청나게 확대한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딱 한마디 안녕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일단 캡처부터 했어요. 솔직히 좀 소름이 돋았거든요. 걔라면 정말로 남의 집에 찾아와서 무슨 끔찍한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애였으니까요.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이 사진을 왜 보냈냐고요? 그러자 걔한테서 또 다른 사진이 하나 날아왔어요. 창문을 통해 집안을 찍은 흐릿한 사진이었죠. 그런데 그게 저희 집 부엌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진 역시 바로 캡처했고요. 저는 곧장 부엌으로 달려가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세상에, 걔가 저희 집 데크에 서서 절 보며 묻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옆에 있는 식당 쪽으로 달려가 문을 확 열어젖혔어요. 걔는 여전히 거기 서 있었는데 한 손을 등 뒤로 감추고 있더군요. 제가 데크에서 당장 내려가라고 소리치자 녀석은 등 뒤에 감췄던 손을 천천히 앞으로 꺼냈습니다. 그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쾅 닫고 바로 잠갔어요. 그리고 문을 통해 소리쳤죠. 당장 안 꺼지면 112에 신고할더라고요. 그러자 그 녀석은 저를 보며 섬뜩하게 씩 웃더니 천천히 데크를 걸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집안에 있는 모든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러 뛰어다녔어요. 만약 그때 제가 문을 닫지 않았더라면 그 녀석이 무슨 짓을 했을지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평생 모르고 싶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 길지 않아요. 하지만 불과 이틀 전에 시작된 일이고 저는 지금 죽을 만큼 겁에 질려 있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제 SNS 계정을 공개해둬서 모르는 사람들한테서 친구 추가 요청이 꽤 많이 오는 편이에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좀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편이고 그걸 사진으로 많이 올리거든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모르는 여자 2명에게서 친구 추가 요청이 왔어요. 한 명은 김세리, 다른 한 명은 박주아라는 이름이었죠.
저는 둘 다 친구 추가를 수락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활동 점수가 이상할 정도로 낮더라고요. 한 명은 200점, 다른 한 명도 고작 몇천 점밖에 안 됐어요. 그러려니 하고 넘겼죠. 메시지가 오면 그때 가서 확인해보자고요. 아니나 다를까 김세리라는 여자애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검은 화면에 잘생겼네요 라는 글씨가 전부였죠. 저는 그냥 누가 장난치는 거겠거니 하고 무시했어요. 혹시나 해서 위치 공유 기능을 확인해봤는데 놀랍게도 그 두 명이 바로 근처에 차 안에 함께 있는 걸로 표시되더군요. 아무튼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밖은 비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고 시간도 늦었거든요. 저는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진입했지만 빗줄기가 너무 굵어서 속도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시간에는 도로에 차가 거의 없었는데 제 뒤로 차 한 대가 따라붙더니 계속해서 거리를 유지하더라고요. 제가 동네로 빠지는 출구로 나가자 그 차도 제 뒤를 따라 나왔어요.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제가 집으로 가는 길로 좌회전하자 그 차도 똑같이 좌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저희 집 진입로에 차를 대고 시동을 껐습니다. 그러자 제 뒤를 따라오던 그 차가 저희 집을 지나치나 싶더니 이내 멈춰서는 게 아니겠어요?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SNS를 켜고 다시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그 여자애들, 지도상에 바로 제 위치, 저희 집 바로 위에 그들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꺼버렸어요. 정말 토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빠가 집에 계셨어요. 문까지 뛰어가서 초인종을 누르는 건 너무 위험했죠. 대신 저는 집 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는 다행히도 바로 전화를 받으셨고 저는 수화기에 대고 제발 밖으로 나와달라고 소리쳤어요. 바로 그 순간 길가에 서 있던 그 차가 저희 집 쪽으로 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현관문이 열리고 아빠가 밖으로 나오셨어요. 아빠가 길가에 있는 차를 쳐다보자 그 차는 그대로 쌩 하고 달려가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빗속을 뚫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빠는 저를 꽉 안아주시며 물으셨죠. 저 남자들은 누구니? 저는 아빠의 품에서 벗어나며 되물었어요. 남자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몇 명이었는데요? 아빠는 대답하셨습니다. 차가 지나갈 때 보니 덩치 큰 남자들이 적어도 3명은 타고 있었다고요. 그들이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 갔다고요. 그리고 어젯밤 저는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낙엽이 바스러지는 소리, 쓰레기통이 이리저리 옮겨지는 소리, 누군가 제 창문 바로 밖에 있었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블라인드가 열려 있다는 걸 알았지만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 창문을 쳐다보는 게 너무나도 끔찍하게 무서웠습니다.